안녕하세요. 네, 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사실 좀 이런 설명회 자리를 되게, 뭐랄까, 네, 좀 떱니다, 제가. 제가, 네, 초애견에다가 거기에다 극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낯선 자리에 대해서 좀 그런데 좀 최대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분석할 건데 이제 평택고, 신안고, 한강여고, 한강고 그리고 뭐 2학년들 평택, 신안, 한강여고 뭐 이 정도 저희 이제 수업 듣는 학교들 중심 학교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내신에서 요구되는 수능 독해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내신도 수능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평택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1-3단원 극갈래와의 만남, 그 다음에 공감하며 소통하기,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법 단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하기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문의 변동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이게 이제 문법 요소라 그래가지고 의문의 변동은 아실 거고 문법 요소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높임 표현, 시제 표현, 그 다음 피동사동 표현, 이런 우리가 이제 문장을 배우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이 문법 요소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의문의 변동을 하고 기말고사 때는 이 문법 요소를 하고 하는데 평택고는 이번에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까지 두 단원을 그냥 통으로 시험의 범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제 문법이 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 올림포스가 있고 3월 모평을 범위로 하였습니다. 자, 총평 보시면은 우선은 범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고 같은 경우는 좀 범위로 좀 압사라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범위를 보통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줘요. 그런 다음에 그 범위 속에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범위를 아예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범위에 있는 것들을 문제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등급 변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좀 처음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제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문법이 좀 변별을 주는 것은 맞는데 연습도 그만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법에서 아이들이 틀리는 거는 공부를 이제 연습을 덜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문법에서 좀 많이 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거는 요 극갈래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보면은 여기 교과서 범위가 극갈래와의 만남이거든요. 이게 1-3단원인데 요 단원 자체가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수필까지 이렇게 4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단원이 4개인데 이번에 극 하나만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이번에 극갈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와 올림포스에 나와 있는 범위에서도 극 중심으로 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고사는 극만 나왔잖아요. 이 기말고사가 되면은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그 수필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범위가 엄청 많이 늘어나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극에서 좀 집중해서 냈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난이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별 2개 정도? 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좀 이제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평고는 좀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한 번 시험이 쉬우면은 그 다음 시험은 좀 많이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기말 때 보면은 우선 등급 변별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 고난도라 하면은 평고에서 늘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보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맞게끔 지문을 분석하라라는 거. 이런 식의 문제들 많이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소설, 수필갈래 등에서 문학이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해석, 그리고 긴 분량의 선택지, 선택지가
요즘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아는 내용 물어보는 거 요 정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선택지 자체를 길이를 많이 늘려요. 문학 선택지에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 가라는 작품을 배우면은 거기와 연계하는 작품 나라는 작품을 접목한 다음에 가와 나의 시라면은 시의 구절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그 의미가 맞는지,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당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선지를 끊어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능 추세가 문학이 좀 더 어려워지고 독서 조금 이제 쉽게 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문학을 평고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 선지 판단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시간 내에 좀 풀기가 많이 힘들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거 이제 신앙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앙고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네, 교과서는 평고가 같은데 신앙고는 1단원 문학 전체가 이제 시험 범위였어요. 그리고 2단원 화법 단원이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월 학평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고, 그리고 따로 이제 부교재가 있습니다. 고전문문 교재라 그래가지고 부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를 했고, 네, 총평을 보시면은 신앙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큰 역할을 합니다. 프린트에서 거의 다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좀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프린트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범위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난하다라는 것은 물어볼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 그래서 시라고 하면은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것들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고 같은 경우는 요런 단어 바꿔치는, 단어를 살짝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답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선지에서 그런 장난이라면 장난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일종의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좀 많이 학생들이 틀리게 이 오답을 고르게끔 하는 그런 트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단어 바꿔치기의 오답은 여전히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자면은 한 별 2개 정도? 생각보다 범위도 많고 했는데 좀 평이하게 문제의 유형에 맞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네, 기말 대비 좀 포인트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본문 학습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프린트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수능 기본기 이렇게 좀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트릭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수능 기본기가 탄탄해야 내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한광여고. 학생학교 혹시 어디예요? 한광여고? 이번 시험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네, 한광여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네, 범위는 1단원, 2단원, 그리고 3월 학평에서 이제 문학 내지문 나온 거, 요게 이제 범위였고요. 자. 보기에 문학이론을 제시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 보기를 통해 가지고 문학이론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저 말고 이제 이재혁 선생님이라고 한강여고 수업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 연습시켰던 그 문제 그대로 나왔다고 저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문제도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 현대시 8편, 시조 5편 이거 안 배운 거였죠. 그죠? 네,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작품들을 끌어갖고 와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시험 시간에. 얘들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 압박으로 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훈련들은 평소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야 좀 자신감을 갖고 낯선 지문을 쉽게 읽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내신했듯이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정리하고 이랬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는 별 3개 정도? 네. 그래서 기말 대비 때는
요 암기학습은 좀 지양해야 된다. 좀 암기학습만으로는 좀 점수를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네, 낯선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지를 이해하면서 출제자의 정보 왜곡을 이걸 콕 집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왜 이 선지가 틀렸는지를 근거를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아마 기말고사 때도 많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네, 한강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원이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한강고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한강고가 예전에는 평고 시험이 아주 어렵고 남자 학교 중에선 남학교 중에선 평고 시험이 많이 어렵고 잠시만요. 이게 뭘까요? 한강고 시험 같은 경우는 좀 교과서 정리만 좀 깔끔하게 되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도 좀 많이 출제됐고 한강고가 제일 많이 출제됐거든요. 30문제로 출제됐고 28문제 객관식, 그다음에 2문제 네, 서술형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다른 것보다 이제 프린트물로 시를 추가로 줬거든요. 근데 그 시하고 다른 시를 이제 비교하는, 그러니까 전혀 배우지 않은 시들을 본인이 해석해라. 한강여고랑 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출제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번에 문법 단원이 있는데 문법 단원이 보통 변별을 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문법에서 변별이 안 되고 애들이 문법은 거의 다 맞췄거든요. 다 맞췄어요. 근데 객관식 어떤 거 다른 시랑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틀렸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86점 뭐 이 정도로 1컷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낯선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네, 난이도는 좀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별 4개 정도. 그리고 기말 대비는 얘들도 이번에 여기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은 범위가 시, 희곡, 수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문법 요소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범위도 많고, 그리고 다른 작품하고 연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평소에 좀 문학적인 역량을 소양을 쌓지 않으면은 상당히 시험이 힘들어진다. 네, 다음 이제 2학년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 혹시 2학년 어머니 계신가요? 네. 2학년 혹시 평고신가요? 네. 범위가 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문학교과서 절반이 범위였어요. 그 문학교과서 절반인데 이게 총 21작품이더라고요. 작품 수를 세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그 3월 모평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3월 모평 7작품 해가지고 28작품이 전체 범위였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출제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평고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8작품 출제했습니다. 28작품에서 8작품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학습량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이제 시험에 선별해서 출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다른 작품들을 썼어요. 근데 그 작품들이 낯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이 정도 작품이 들어오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 라고 한 것들보다는 이 지문들이 어디서 이제 나왔는지 좀 살펴보니까 수특 있죠. 3학년 수특.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3학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 중요한 작품 하나와 그리고 다른 작품들 몇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이제 외부 지문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작품 선정을 어떻게 했냐죠. 작품 선정이 교과서에서 배운 작가의 다른 작품들 이런 식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규보의 한시가 있는데 문학이니까 한시도 배우잖아요. 이규보의 한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규보의 한시도 수록하고 그 다음에 수필하고 같이 묶은 게 뭐였냐면은 네. 이규보가 쓴 가전이 있어요. 가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가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다른 학생들이 수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작품. 이런 작품을 묶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많이 힘들어했고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학원에 다니는 친구 중에서 하나 틀리면 저한테 짜증내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 1학년 때 다 그렇게 맞아가지고 하나 틀리면 짜증내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시험 어땠어? 라고 이렇게 톡이 왔는데 톡을 제가 보냈죠. 시험 어땠냐고. 그랬더니 3개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나해요. 이번에 아마 커트라인이 거의 이제 80 초반대 1컷이 그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많이 어렵게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학교 시험은 수능보다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수능은 보기 문제가 지문당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기 문제가 3점짜리예요. 그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3월 모의고사 봤잖아. 그죠? 모의고사 보면은 지문당 보기가 딸려 있는 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 평고 2학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지문당 지문 문제가 2개에서 3개가 지문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작품 해석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리할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 70점대 중반 이 정도 맞은 친구들도 등급적으로는 자기 잘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다. 네, 그래서 난이도를 제 자의적으로 매기는 거라서 그냥 한 6개 정도? 네, 그냥 막 때려버렸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 내에 이거를 내가 과연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이 평택고가 시험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우선은 평소에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수능 출제 패턴이잖아요. 그죠? 범위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책 2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50%만 선별을 하거든요. 50%를 선별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문에서 이제 50%만 여기 있는 작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는 엄청 많은데 뭐가? 시험에 내는 거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평고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신을 과연 해야 됩니까? 평소에 그냥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 공부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평소에 수능 대비가 시험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그래서 교과서 수록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이번 기말 대비 때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최근에 스특에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작품은 학교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같이 읽어봐야 돼. 이거를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다룰 수 없다면은 자료라도 제공을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 받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보기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시대상, 그리고 성향, 작가 성향이죠. 그리고 창작 의도 이런 것들을 보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들을 좀 이제 충분히 관련된 작가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작가의 성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현대문학 쪽이라서 지금 이 절반 범위가 어디까지였냐면은 조선시대까지의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속미인공 나왔고 최척전 나왔고 이렇게 조선시대의 문학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시대의 문학이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작품만 보면 안 되고 작가 성향이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 왜 이 작품이 나오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요 점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앙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범위가 많습니다. 신앙고도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1, 2단원이었고, 그 다음에 24, 25학년도 평가원 수능 기출 문학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 세트를 보면은 시가 2편이 있고, 그 다음 고전시가가 2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가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늘 그랬듯이 얘들은 좀 범위는 많지만, 신앙고는 이 1학기 때는 기출 씁니다. 2학기 때도 기출을 쓰는데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독서를 해요. 그래서 1학기는 문학 기출을 정리하고 2학기 때는 독서 기출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항상 늘 많았고요. 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함정답지가 좀 줄어들어서 시험은 좀 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 4개 정도?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교재 기출문학 있잖아요. 요게 이게 부교재인데 얘를 학생 스스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크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좀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든 그런 패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좀 지구력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출풀이를 통해서 평가원의 출제 경향하고 오답 유형 이런 것들을 꼭 짚고 가야 된다. 네, 다음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법을 하거든요. 2학년 때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화법과 언어라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얘를 그냥 이번 교육과정에서 하나로 화법과 언어로 이제 묶였어요. 그래서 예, 문법과 화법 단원이 네,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 수능 특강 1에서 4강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네,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네, 선택형 28문제, 화법 50%, 문법 50%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버거웠던 게 화법 지문당 2-3문제씩 밖에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읽을 게 많아지겠죠. 지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좀 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여기 문법에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서 등급을 좀 갈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 4개 정도? 네. 자, 좀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하자면 화법 같은 경우는 정독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의 정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 다양한 문제풀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특성상 화법 문제가 되게 적어요. 평가 문제집만으로 준비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학원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이 완성이 되는 거는 문제를 많이 틀려야 완성이 되거든요. 틀린 걸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함정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난이도는 어디까지? 수능에 나오는, 수능에 출제되는 문법 문제까지. 네. 그 다음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고력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좀 학교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네. 이제 내신에서 수능 독해 하는데 이 수능 독해력이 왜 요구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까 한강고 시험이나 한강여고 시험이나 그리고 뭐 이제 평택고 2학년 시험이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꾸 다른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다른 지문들을 시험지에 이제 수록을 하고 그것과 비교를 해봐라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외부 지문이 그만큼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과 주제, 표현법 이런 것들이 유사한 낯선 외부 지문을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부족한 게 요거예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그 지문을 읽고 정리를 하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초 독해력이 없으면은 문제 자체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강고 친구들이 문법보다 문학이 더 어려웠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작품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비교조차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보기예요, 보기. 이 보기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정보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기 문제를 학교에서는 점수도 높은 배점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주로 보기로 나오고 그래서 유형은 이렇습니다. 지문에 근거한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거나 이론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를 읽고 지문에 적용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맥 파악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정보 추론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시험지가 어려워진 추세인데요. 선택지가 상당히 정교화됐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그냥 선지 5개를 읽으면 이건 아니야 지워지는데 요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 근데 학생들은 읽다가 이게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찍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명확하게 근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본문의 핵심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선후관계라던가 논리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비틀어놔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문에서 읽었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답을 골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틀려요. 왜?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보면은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도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 수능적인 독해 능력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이 그냥 마냥 어려울 거예요.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죠. 그거는 그냥 기본 문제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개념이죠. 이 핵심 개념과 수능적 원리를 이제 합쳐서 저희는 이제 평소에는 수능 대비를 하다가 내신 대비 5주 동안에 내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느낀 거는 뭐냐면은 평소에도 내신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지금 3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는 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는 저의 수업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는 가장 좀 시급한 단원들 있죠. 문법 단원이라든가 먼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단원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이론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그래서 뭐 이제 시 이론, 소설 이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내신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이제 수능 수업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시간 정도는 그런 내신을 선행하는 이런 수업으로 좀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기본 개념을 좀 이제 낯선 지문에 기준이 되는 건 어쨌든 교과서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함양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활용을 통한 사고력 확장 훈련. 그래서 상위권 변별은 어쨌든 보기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낯선 지문도 보기를 먼저 읽고 그것을 통해서 감상하는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과서와 주제 그리고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유사한 아니면은 같은 시대인데 서로 대조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예상 작품을 미리 학습해서 시험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매주 모의고사를 먼저 봅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들을 누적된 범위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25분 동안 테스트를 보고 문제는 학교 시험과 비슷하게 한 25문제 정도? 그 정도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능력 요것을 좀 이제 끌어올리고자 이렇게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력. 아이들이 이제 가장 글을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가 부족해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휘와 관련된 저희 이제 어휘집을 주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 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자 어휘라든가 한자 성어 이런 것들을 좀 강제로 익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신 대비라고 많이 이제 신경들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명단을 쭉 봤는데 1학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되게 당황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첫 시험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은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독해 실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은 이제 뭐만 바뀌는 거예요? 작품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이제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험 기간에만 이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점수가 항상 그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만족하고 다음 시험이 되면은 또 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늘 이제 국어 공부가 수학이나 영어처럼 꾸준히 하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항상 시험 기간에만 벼락치기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수능까지 보시고 오랫동안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